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4년 계약의 마지막 해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4년 김하성 선수는 현재까지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김하성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계속해서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왔던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멜비 트레이드 시장 종료일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트레이드 시장 마감일 전까지 트레이드가 100%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으나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드리스의 순위 경쟁 때문입니다. 파드리스는 현재 내셔널 서부 2위를 마크하고 있고 와일드 카드 진출에 가장 가까운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전 유격수를 내줄 수 있을지에 대해 확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체 자원의 미지수입니다. 김하성을 트레이드로 내준다면 주전 유격수를 맡아야 할 젠더 모가의 폼이 미지수입니다. 젠더 모가는 이제 막 부상해서 복구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샌디에고가 리그를 접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셀링 구단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딱히 마땅한 트레이드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마지막 연차에 현재 성적이 크게 뛰어나지 않아 받아올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따라올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논하기엔 조금 이르지만 과연 김하성은 재계약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가능성이 크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샌디에고의 자금 사정과 팀 로스터 상황을 봤을 때 김하성이 없는 것도 염두에 둘만합니다. 만약 김하성 선수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샌디에고가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비싸진다면 샌디에고는 과감히 시장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격이 중요한데 그 가격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올 시즌 김하성 선수의 성적일 것입니다. 페이 직전 시즌의 성적은 그 선수의 FA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김하성은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는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타격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5경기에 출장했고 6개의 홈런, 40개의 타점, 그리고 177개의 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타율 2할 2푼 6리, 출루율 3할 2푼 7리, 장타율 0.377, OPS 0.703, 더베류 아웃이 플러스 104, 더베류 OBA 0.3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기록만 두고 보자면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선 더베류 아웃이 플러스 104가 평균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유격수로서 이 정도 타격 생산성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타율 2할 2푼 6리, OPS 0.703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결국 타격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괜찮습니다. 특히 유격수라면 더더욱 말이죠. 30개 구단에서 규정 타석을 채운 유격수는 22명입니다. 그중 김하성이 기록하고 있는 더베류 아웃이 플러스 104는 12위입니다. 딱 중간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치죠. 참고로 1위는 볼티모어의 굿나 핸더슨 173입니다. 그리고 타석을 줄여 200타석 이상으로 기준을 삼아도 김하성의 순위는 30명 중 14위입니다. 앞서 있는 선수들을 보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수비까지 모두 고려된 WR, 대체 승리 기여도 지표입니다. 김하성은 2.5로 전체 10위에 해당합니다. 파이널 MVP 코리 시거는 11위, 2.3. 워싱턴의 초신성 CJ 에이브람스는 12위, 2.2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보자면 타격뿐 아니라 수비까지 고려했을 때 김하성은 현재까지 나름 솔찬히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타격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리그에서 중간은 하고 있고 수비 포지션이 유격수인 것을 고려한다면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다른 선수들과의 비교를 통해 김하성의 가치를 평가해봤다면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를 두고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의 올 시즌 장점과 약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수비입니다. 유격수끼리 비교했을 때 리그 중상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수비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유격수로 882이닝을 소화했고 이 과정에서 필딩률은 97%이며 실책은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실책당 이닝 비율이 88이닝입니다. 최성근 기준인 90이닝당 1개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수비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 지표인 OR, 아웃 이상의 아웃, 는 5점으로 리그 상위 88%에 해당합니다. 팬그래프 디펜시브 레이팅은 7.0으로 유격수 탑 9입니다. 참고로 1위는 바비트 주니어로 13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장점을 보자면 클러치 능력입니다. 해당 지표는 주자가 득점권 상황일 때 타율과 장타율이 모두 좋습니다. 삼진도 주자가 득점권 상황일 때는 적게 당하는 등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올 시즌 김하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보다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율은 아쉽습니다. 올 시즌 김하성의 타율은 2할 2푼 6리입니다. 2022년보다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이 좋아진 점도 많아 분명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볼 대응이 나빠진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 와일드 카드 쟁탈전을 치를 것 같은데요. 김하성 선수의 활약이 필요할 겁니다. 후반기에는 더 힘내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